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4월 15일자의 뉴스가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페이도 이달 중에 상장 절차 돌입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뉴스를 보면요, 카카오페이가 이달 안에 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상장 후 시가총액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카카오가 지분 56.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카카오페이에 직접적으로 지분이 연관된 회사들은 없고요. 그 카카오가 지분 56.1%를 가지고 있고, 알리페이가 지분 약 43.9%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페이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 자회사고요. 이 카카오페이가 핀테크 관련된 기업 중에서 현재 이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기술의 이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예전에 테마들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핀테크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분 관련된 회사들은 없기 때문에 핀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종목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은, 차트상으로는 한국전자인증이 현재 상태에서는 차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은 이 자리들이 보이죠.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래서 저항을 한번 받고 지속적으로 이 라인을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했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약 일주일 이상 계속 머무르고 있죠. 어느 정도 이 라인의 저항대의 매물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소화하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놓고 봐도요, 쭉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양봉으로 이 매물대까지 올려놓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으로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자인증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봐도 저점의 모습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고점은 이 고점대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만간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현재 갖춘 것 같고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면요,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상태도 괜찮고, 부채 비율도 44%로 낮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서 여기 가장 위쪽에 지금 배치를 해놓았고요. 특별히 뭔가 재료가, 지금 카카오페이라는 재료가 있긴 하지만 그 재료를 제외하고도 뭔가 이 삐침이 계속 나오는 이 차트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 차트의 모습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저의 주력 매매 기법은 아닌데 한번 그 재료 매매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지금 상승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거래대금이 며칠 전에 4천억 이상까지 나왔던 좀 강하고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을 보면 최근에 이 종목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여기 계속 도전을 했었던 이 구간을 여기에서 최대 거래량으로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료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보안 관련주죠. 근데 이렇게 차트를 높게 보면, 크게 보면 이 앞에에도 이게 예전에 메모를 해놨던 건데, 뭐 양자 암호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필수 기술이다. 이래서 이제 암호 기술이라는 게 결국엔 보안에 관련된 기술이고, 그런 재료로 굉장히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끼가 굉장히 좋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 모습은 이 구간대를 최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놓고 지금 조정을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카카오뱅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재료가 있고, 또 카카오페이에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핀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금융이나 이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터졌고 이 약고점을 뚫고 나서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대,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저항이었던 라인을 돌파를 하면 지지가 된다. 그때 돌파할 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최대 거래 대금이 또는 최대 거래량이 터져야 그 자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현재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 드림 시큐리티도 현재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양호한 상태고요. 이 재무적인 상태에서도 봐도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 흑자가 좀 많이 나왔죠. 연간으로 봐도요. 예전부터 약 30억, 10억, 30억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 130억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130억 정도 실적을 냈고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되고요. 예전에 실적이 적을 때도 테마주에 엮여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셔틀뱅크인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차트의 모습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서 상승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횡보하는 라인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한번 이 박스대를 높였고요. 박스권을 높인 상태에서 여기에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면서 이 윗꼬리 라인에 이쪽까지 매물대를 한 번은 건드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급이 이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수량으로 보면은 좀 많아 보이지만 금액대로 보면은 약 3억, 2억 정도 양매수가 약간 들어오고 있고, 현재 모습은 여기에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으면 그대로 하락을 하면은 안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점을 이렇게 계속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저점은 살살 미묘하게 높아지고 수급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이 앞에 있던 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이 앞에 걸려있던 이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 종목도 이렇게 하방에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도 좋고 부채도 약 70% 정도로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라운시큐어고요. 라운시큐어는 지금 백신 여권 관련주로도 최근에 또 부각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기 위에 높은 자리에서 지금 4,200억까지 거래대금이 나왔고, 이 차트의 모습은 현재 이 라인이 이 정도 고점대 라인에서 어느 정도 많이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3분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 매물대 위치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최근 약 한 17년도부터 한 4, 5년간의 이 고점대까지 지금 뚫어 놓은 상태거든요.
거래 대금이 실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양봉으로 한번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아마도 이 정도, 여기서 많이 머물렀던 이 정도 구간이 있죠. 매물을 여기에서 많이 소화를 하고 상승했던 이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이라는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여권도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백신 여권 관련해서 사실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카오페이보다는. 그래서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는데, 이 종목은 시총이 좀 많이 큽니다. 1조 4천억이라서 좀 무거운 종목이고요. 20년 작년에도 이 종목은 결제 관련주죠. 한국 사이버 결제, 카드 단말기 포스 시스템이 설치된 100만 가맹점 네트워크와 카드사 등에 연결된 대외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들 연결하는 벤 시스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작년에 이 종목이 잘못 눌러진 것 같은데요. 이제 나오네요. 여기 자꾸 다른 종목이 눌러져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한국 사이버 페이먼트를 흡수합병을 해서 2006년 7월 포스 사업부문의 물적 분할과 함께 법인명을 한국 사이버 결제로 변경을 하였고, 2016년 3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전자결제 대행, 피지사업과 온라인, 오프라인, 부가통신망 VAN, 간편결제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함. 말이 좀 꼬이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결제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 종목이 급락을 한 이후에 기간이 아직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급락한 이후에 기간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에 여기 매물의 압박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여기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워낙 많이 상승을 한 위치라서 시가총액도 크고 약간은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있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윗꼬리 제외하고 종가 기준으로, 시가나 종가, 몸통 기준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21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 통해서 이 꼬인 이평들을 정배열로 지금 돌려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수급을 봐도 최근에 이 기관 쪽에서 수급이 꽤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약 10억대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매도할 때는 굉장히 매도량이 적죠. 이렇게 보면은 주수로 보면은 꽤 돼 보이죠. 그런 상태이고, 회사의 이 실적을 봐도 코로나 이후에 전자결제 시장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이 18년도에는 600억, 800억, 900억, 작년에는 1000억대, 이게 올해고요. 작년까지 900억대, 그리고 올해는 1000억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은 아직은 이 앞에 있을 때 차트를 보면 여기에 매물대를 한번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고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보통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지지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지 않고 이 주가가 많이 횡보했던 이 정도 라인이 있죠.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 중간 과정에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반드시 지지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하지만 최대 거래 대금으로 이 고점을 뚫고 나서 되돌림 반등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앞에도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좀 의심스러운 윗꼬리 양봉이 하나 있고요. 이 거래 대금을 봤을 때 너무 잔잔한 것 같아요. 거래 대금에서 뭔가 조금은 한 번씩 이런 삐침이 한 번씩 있었으면은 좀 매집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캐시 이 종목도 이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이 차트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여기 있던 이 저점 라인을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깼던 것 같아요. 깨고 나서 그대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넘어간다면은 한번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관련주 중에서 다날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톤도 이게 핀테크 보안 관련주인데 현재 차트의 모습은 이렇게 추세대를 그어보면 약간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어느 정도의 이 수렴 과정 후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 정배열의 초기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거래 대금이 한 번씩 나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실적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고 올해 실적을 조금 자체적으로 볼 때 추정치를 약간 높여 잡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은 이 핀테크 관련주, 보안 관련주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이 핀테크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 특별히 지분이 연관된 종목이 없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으로 연관을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이 한국전자인증이고요. 중간중간 뭔가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이 수상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라던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리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끼가 좋았던 이 드림 시큐리티 카카오뱅크도 재료가 있고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된
또 재료가 있는 이 라운시큐어, 이 정도 종목으로 지금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도 터지는 시장의 관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세 종목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페이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요. 미리 이렇게 종목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매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편집 없이 중간에 더듬더듬거리는 부분이 많았지만요. 그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